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에 대한 빠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는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날이 갈수록 쉽게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워졌죠. 단순히 직감으로 매매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 추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언제 진입하고 빠져나와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아리송한 상황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보조지표인데요. 오늘은 보조지표를 통해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보조지표를 공부하기에 앞서 보조지표의 정의와 분석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해보시는, 알아보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닌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조지표를 할 때 이런 정의를 가지는구나. 잠시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자, 학습 목차는요, 보조지표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는 항상 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지표를 보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이러이러한 한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 목표는 보조지표의 종류와 그 다음에 이에 따른 한계성 이해, 이렇게 목표를 잡겠습니다. 자, 보조지표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보조지표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보조지표를 계속 하면서도 보조지표라는 게 어느새 주지표가 돼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의를 좀 안다면은, 내가 주지표에 대해서 보조하는 지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보조지표의 정의는 사실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과거 주가 변화를 통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나 강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분석 목표인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신호를 제시하고 추세 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지표, 이렇게 했습니다. 보조지표라는 것 자체가 과거 주가를 가지고 현재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지표라는 것이 과거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계산식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의 변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좀 있으면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시간적 후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추세 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지표, 요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아니면 내려갈 때 우리가 막연히 오른다, 내린다, 강하다, 옆으로 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얼마나 강한지, 아니면 얼마나 옆으로 기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이걸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예를 들어서 80km 제한 속도를 가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내 차가 타고 가는데 제한 속도 80km를 넘어가 버리면은 나는 과속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속도계가 고장 났어요. 단순히 속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옆에 화면 지나가는 거, 아니면 속도 도로 차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운전을 하면서 속도계를 한 번씩 보고 또 앞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죠? 그러면은 지금 속도가 80km구나. 단속에 안 걸리겠네. 그리고 10km를 초과하면 잘하면 위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보조지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추세는 강한데 이게 얼마만큼 강한지, 아니면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강한 횡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강하게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연히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은 정확한 수치화를 못 시키니까 데이터화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보조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또 우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안 될 것 같아도 도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지표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우선 보조지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 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추세지표에도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따지자면은 막 30개, 40개씩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알기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조 지표들이 다들 어떤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신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산식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꼭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아시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의 성향에는 이런 것들이 맞다. 이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로 추세지표가 있습니다. 추세지표는 제가 합니다. 예, 추세지표는 거의 다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지표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지표나 시장 강도 지표, 가격 지표가 있는데 요건 다른 강사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멘텀 지표하고 시장 강도 지표, 가격 지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편하게 구분 짓는 말 있죠? 기타. 네, 기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추세 지표의 정의와 종류. 정의는요, 주가의 방향성, 상승, 하락, 횡보 구간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향후 추세,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 이거를 예측해주는 지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은 대표적인 거는 역시 MACD, 그 다음에 CCI, 그리고 또 피봇, 파라볼릭, 소나, 요 정도로 구분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응용 가능성이 높은 트릭스, 뭐 한 6개, 6개인가요? 예, 6개 정도 되는데 요 정도만 아셔도 제가 볼 때는 추세 지표는 거의 다 마스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제가 하니까요. 뒤에 강좌 보시면서 꼭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장 강도 지표입니다. 시장 강도의 지표는, 정의는 이 시장 강도 지표는 주로 거래량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강도 지표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강도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잡는 지표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거래량 하면은 시장 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물론 가격도 포함이 됩니다. 가격도 포함이 되지만은 거래량을 주로 해서 추세의 변동성과 강직도 이런 부분을 기준을 잡는 지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OBV 요거는 대부분 뭐 거래량을 가지고 거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또 대표적인 게 투자 심리선이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거래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 투자자들 마음 약해지면서 힘들어질 때는 거래하기 싫으시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사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질 때는 당연히 모든 투자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시장에서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래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지표의 정의와 종류. 자, 주가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흐름 및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선 대표적인 게 D마크 지표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차트죠. 일목균형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치 무슨 천기누설,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차트, 앞에 구름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배워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은, 배워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 차트는 우리 또 그 강사분 중에서 이동 박사님이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세하게 강좌를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을 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지표의 한계성이 있는데요. 시장 변수 또는 개별 주식의 특수성이 미반영되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보조지표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주가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지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러라든지 이런 큰 시장 변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 핵실험 이런 큰 변수를 반영을 못해요. 그런 거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막 저질러 버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트로 분석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같은 어떤 병이라든지 광우병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의 특수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이 사실은 다 통일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이 안 좋으면은 모든 기업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잘 되는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이 갑자기